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사회자 정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홍효성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연 2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떤 보고서인가요? 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고 긴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떤 건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채용한 실적하고 앞으로의 채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제 좀 어떤 건지 느낌이 오는데 근데 이걸 왜 신고하는 건가요? 네,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의 고용률을 산정을 하고요. 고용 부담금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또 사업주에게는 취업 알선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네, 보고서에는 전년도의 장애인 고용 실적에 대해서 매월별로 상시 근로자와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고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의 장애인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얼핏 듣기로는 신고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1년에 2번이나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1년에 2번 해주셔야 됩니다. 전년도 고용 상황과 올해 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1월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1월에 신고하신 고용 계획에 대해서 이행 실적을 6월 기준으로 해서 7월에 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1월에 신고할 때는 전년도의 장애인 고용 실적과 올해 장애인 채용할 계획, 그리고 7월 상반기 실시상황 보고서에는 6월 기준으로 그 계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신고해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 증빙 자료들도 낸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료를 내야 될까요? 1월에 신고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는 장애인 근로자 명부와 각 장애인의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나 중증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사본을 내시면 되고요. 7월에 신고하는 상반기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에는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듣기만 해도 사실 좀 내용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사업체에서 귀찮다고 또는 이제 바쁘다 보니 깜빡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고용법상의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일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업체 담당자분들께서는 1월과 7월 연 2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제 그 보고서의 큰 틀은 이해가 저희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제출 대상은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을 포함한 국가 및 지자체 전체 기관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또 공무원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각각 구분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부분은 신고 양식이 다른가 보네요. 네, 신고하실 때 이 점 유의하셔서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설명 중에 이제 계속 상시 근로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상시 근로자가 저희가 흔히 아는 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이런 명칭과는 무관하고요. 장애인 고용법상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란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자를 말하고요. 또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은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가능하시죠.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임금 지급 기초일수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임금 지급 기초일수는
실제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기타 약정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주휴일인데요. 이 주휴일은 실제 근무한 날은 아니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이 주휴일도 임금지급 길초일수에 산입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장애인 근로자가 병가나 휴직을 들어간 경우에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휴직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네.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유급의 휴가, 유급의 휴일은 다 포함을 하시는데요. 유급과 무급의 약정 여부와 무관하게 방금 말씀하신 휴직은 임금지급 기초일수에서 빼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정근로 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었는데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이제 신고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각 지점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사에서 한 번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합쳐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장애인 고용법상의 고용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여기서의 사업주란 법인 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되고요. 개인 경영인 경우는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에 사업장을 모두 통합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같은 경우는 본점을 포함한 전체 지점을 다 아울러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의할 점을 좀 여쭤볼게요. 19년도 7월에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폐지와 저희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장애인 복지법상에서는 장애 등급이 심한 자와 심하지 않은 자로 나누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 고용법상에서는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고 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자와 중증의 기준이 상이한데도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잘못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죠. 기준이 다르면은 이제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려서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청각장애 3급이라는 경우, 3급이라면 지금은 이제 등급이 없어졌지만 예전의 경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각장애 3급 같은 경우는 저희 법상에는 경증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상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주께서 중증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잘못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사업체에서 준비해야 됐거나 뭐 확인해야 될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저희 공단 관할 지사에 가셔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하신 이후에 꼭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향후 20년 연말에는 인터넷 정부 24를 통해서도 이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네. 사업체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장고법상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는 게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 잘못 신고하신 경우에는 잘못 신고하신 그 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주께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장애 정보는 항상 갱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알고 계셔서 신고 전에는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사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무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를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어떻게 제출을 하면 될까요?
네, 다른 보고서와 동일하게 방문하실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으며 전자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자신고가 편하겠죠?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하실 때 내셔야 될 첨부 서류도 있고 하니까 전자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1년에 2번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신고가 훨씬 편하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대해서 홍여성 차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